예,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오르긴 하지만 고민이 살짝 있죠. 예, 반등이 약한 흐름들이고요. 뭐 이 정도 분위기면 오후장에 사실 또 밀릴 가능성도 있어서 투자자들이 많이 편치나는데요. 시장의 이슈들, 트렌드들을 쫓아가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메가사이클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고민이 있죠. 특별히 이제 변동성 장세,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과 우리 시장의 오늘 반등을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이냐, 아직은 관망해야 될 시점이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지수가 지금 지수의 움직임은 박스권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지수 박스의 하단은 한 3,800선 정도, 그리고 박스의 상단은 4,200선 정도. 그러니까 중간에 한 4,0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한 20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뭐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은 역시 지금 지수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뭐 3,800, 4,000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한 1%의 하락, 2%의 하락이 과거에 비교해서 어떤 지수의 폭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대에서의 1%와 4,000대에서의 1%는 벌써 지수의 어떤 그 레벨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하루에 100포인트, 요새는 하루에 100포인트가 빠지더라도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가 좀 넘는 하락이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사실 이제 좀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숫자가 상당히 커짐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걱정스럽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퍼센티지적인 측면에서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박스권이 훼손이 안 된다면은, 그야말로 지수가 3,800을 깨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그 안에서의 플레이가 지금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오히려 금요일 같이 지수가 좀 급락이 나왔을 때, 이런 때 물론 거기서 매수하기 쉽지 않지만은 오히려 그때는 지수 플레이가 가능한, 그러니까 저점에 사면은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또 매도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일단은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는 매수를 하고 나서 기다리는 전략보다는 지금은 좀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지금은 좀 유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는 조금 갇혀 있으면서 사실은 종목 장세가 나타나는 게 연말에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워낙 반도체로 쏠림이 갔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낙폭이 너무 커서 뭐 한 1%? 2% 참을 수 있어요. 뭐 하루에 뭐 주가가 막 5%가가 3%씩 밀려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 변동성을 투자자들이 이기기가 어려운 건데요. 그러면 어쨌든 적어도 안정화 내지는 네. 지수가 조금 더 편안한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될 요건은 뭘까요? 대외 요건도 있고 대내 요건도 네. 있을 수 있는데 환율도 우리는 좀 불안하고 외국인들 매도가 사실 아직 거세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좀 포인트로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그것도 이제 조금 큰 규모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뭐 2조 이상의 매도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그런 공포 심리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뭐 항상 예로부터 어떤 경험을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은 시장에서 뭔가 이제 좀 그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좀 강해지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외국인의 매도세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전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1,460원, 1,470원대 이런 때서의 그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촉발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환율 이외에도 사실은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들, 최근에 이제 AI 버블론이 시장을 한 차례 강타한 이후에는 사실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런 그 관심은 이제는 조금 금리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제 금리 인하를 두고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이제 지금 페드워치의 그런 그 인하 확률도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어도 12월 이제 FOMC 이전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성의 요인들이 꾸준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뭔가 이제 기조적인 반등이라든가 상승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이 여기서 뭔가 좀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환율의 안정이 첫 번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이러한 그 대외적인 불확실성의 이제 완화, 이런 부분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휴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그리고 뭐가 발표가 되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PCE가 발표가 됩니다. PCE 개인 소비 지수율이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연준의 의사결정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안 나오면서 깜깜이라고 그러는데, 그나마 이제 연준의 의사결정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이제 PCE 같은 것들인데,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은 시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매매의 전략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뭔가 안정이 되고 이러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이러한 어떤 매매의 어떤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섹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섹터 가운데 가장 얘기 먼저 할 게 반도체잖아요. 뭐 지수가 흔들리고 오늘 반등 오니까 오늘 증권사에서도 두려움에서도 반도체 사야 된다, 이런 그 리포트 제목도 있었는데, 반도체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눠서 보고 소부장 전략 따로 볼게요. 일단 삼전과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물론 이제 밀릴 때 이번에 사신 분도 있을 거고, 다만 양상이 약간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뀌는 것도 같아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조금 더 시장에서 아무래도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우위에 서 있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렇고 일단 그런 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저도 사실은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반도체를 두려움 의미에 사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AI 버블론이라든가 이런 요인들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의 펀더멘탈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에 뭔가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지금 새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계속해서 지금 4분기 그리고 내년의 이익은 증액이 되고 있어요. 일단 전망치가. 그 리포트 얘기도 지금 이제 반도체 호황이 초입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런 그 반도체는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런 이익의 증액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주가적인 이런 주가의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그러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익이라든가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밀린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 다시 담을 수 있는 위치가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가서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글로벌 빅테크 업종 종목들하고 좀 비교를 해요. 밸류에이션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그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분명히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저평가의 단계예요. 그런 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그 조정 시기에 있어서의 어떤 매수는 분명히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이런 기회, 뭔가 이제 이런 그 눌림목이라든가 조정의 기회를 하나의 매수의 어떤 시기로 좀 삼는 이런 전략은 분명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은 변함이 없다. 긍정적 의견 주셨고, 소부장이 살짝 고민되죠. 사실은 투탑이 좋아지면 함께 좋아져야 되는데 뭐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 변동성이 크게 오를 때도 오르고 또 좀 관심이 없어지면 이제 더 빠지는 게 소부장이어서, 그죠? 소부장에 대한 전략, 또 그 가운데 좀 그나마 뭐 기판 이런 게 좀 주목받는 것도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조금 그 안에서 차별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으로 대표되는 기판주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좋아요, 여전히. 그런데 이제 반면에 많은 종목들이 사실은 좀 이제 최근에 조정기를 겪고 있는데, 저는 그 차이는 결국은 이익의 반영 시점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기판주 같은 경우, 특히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좋았고 4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이렇게 이미 이익이 계속해서 증액의 국면에 들어섰고, 이제 많은 종목들, 우리가 장비주라든가 이런 쪽은
내년 정도부터 이제 이익이 본격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 상당히 이런 그 소부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실적이 이거밖에 안 돼? 좋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런 그 차이가 지금 주가의 차이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래서 지금 많은 반도체 이런 소부장 관련주들은 내년 실적을 미리 좀 반영을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선반영돼서 오른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서 막상 주가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온 실적보다는 내년 이후의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당장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주목한 리포트 중에 하나가 심텍의 리포트인데, 네. 심텍이 이번에 실적 좀 안 나왔잖아요. 잘못 나와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라는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나온 실적은 나온 실적으로 치고 내년 이후를 보면서 다시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에 대한 전열을 좀 재정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지금 기판주도 그렇고 저는 제일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역시 삼성전자든가 SK하이닉스가 이제 국내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규모의 투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라인의 증설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장비의 이제 추가적인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특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양쪽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쪽의 종목들 중심의 어떤 저는 좀 대응은 충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전략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장이 아무래도 좀 조정장이죠. 하락장, 고배당주로 갈까? 하락장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하락장, 조정이죠. 그죠? 조정장인데, 그래도 조정 양상이니까 고배당이나 방어주 성격으로, 그죠? 이런 쪽으로 좀 가볼까 하는 생각들이 일단 배당주는 동향이 어떻습니까? 전략은?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배당주를 이제 지금 벌써 11월 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12월인데 지금 배당주를 논하는 건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점점 이 배당주를 우리가 이제 편입하는 시기들이 빨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한 9월 달부터는 벌써 이제 배당주를 사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결국 배당주를 우리가 노리는 두 가지 전략은, 먼저 첫 번째는 배당주를 미리 사서 배당을 받으려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주가가 오를 거니까 그 상승분을 우리가 이제 차익을 챙기겠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말 그대로 배당주 가지고 이거 배당 많이 주니까 배당을 받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인데, 두 번째 전략은 사실 장기적인 어떤 관점을 요구하는 전략이에요. 배당을 받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또 배당락이 되고 다시 회복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결국 저는 배당주를 보는 시각이 물론 이런 두 번째 시각도 중요하지만은 첫 번째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선점을 해서 배당을 보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또 매수세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저는 굉장히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배당주들은 이제 11월 달, 지금 벌써 12월에 들어가는데 지금 배당주를 보기보다는 좀 더 일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배당을 받으시려는, 뭔가 포트폴리오상에 배당주를 좀 넣어서 배당을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가시려는 분들은 뭐 지금도 충분히 유효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배당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투자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네. 배당주는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처럼 뭐 배당만 보고 딱 들어갔다가 수익 차고 이런 개념보다는 좋은 기업인데 배당도 많이 해요. 그죠? 그쵸. 뭐 이런 맞습니다. 주주 환원을 많이 해. 예, 뭐 이런 예. 쪽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약간 방어주 성격으로 시장에서 관심 갖는 게 뭐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 네. 그다음에 사실은 현대차 기아는, 현대는 사실은 배당 굉장히 많이 줘요. 맞습니다. 예, 배당주는 아닌데 네. 배당 수익률이 4% 5% 그렇죠. 가거든요. 이런 점에서 약간 방어주 성격의 이런 좀 뭐 한전이나 유틸리티, 현대, 기아, 음식료 이런 쪽은 어떻게 볼까요? 사실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의 지금 공통적인 특징은,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유가의 어떤 그 하향 안정에 대한 이런 원재료 가격의 하향으로 인한 실적의 그 어떤 효과도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향후에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기존에 사실은 한전에서 우리가 좀 도외시되었던 어떻게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이제 한전에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전 주가가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저는 그야말로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종목이 한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관세 그 협상 과정에서 가장 이제 피해를 많이 본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끝나면서 이제 이 어떤 이런 이벤트가 끝나면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관세 이슈가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완화가 되면서 그 영향력이 축소가 되고 반면에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죠. 예. 지금 관세로 인한 그런 좀 그 이 감소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커버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감안한다면은 한전이나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그리고 또한 시장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뭐랄까 주가가 부각이 안 됐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상대적으로 대안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렇게 어떤 대안으로의 작용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한전이나 현대차 기아는 좀 저는 이제부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상으로 뭔가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 집어넣고 네.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현대차 기아 같은 종목 집어넣고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가 지금으로는 특히 내년을 이제 겨냥한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좀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주가가 이제 좀 조정 국면에서 혹은 반등이 올 때 주목해 볼 만한 섹터와 관심 종목인데 종목까지 한꺼번에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기본은 실적이다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실적의 바탕을 둔 앞에서 말씀드린 반도체라든가 또 이제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뭐 방산주라든가 또는 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부각이 되고 있는 소비주, 유통주,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반등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공통적으로 실적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을 저는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또 하나 넣자면은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특히 네이버 같은 종목들 최근에 상당히 한 차례 오르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저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이제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지금은 굉장히 유효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목할 섹터고요. 관심주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한 종목을 가져오셨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에이프릴 바이오고요.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독자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메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기술 수출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가치 상승이 기대가 돼요. 내년에 이제 이상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도 이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지금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최근에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의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이 부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도 그런 쪽에서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트렌드와 함께 또 이슈 사이클 분석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님 함께했고요. 내일 스페셜리스트 예고 잠깐 하겠습니다. 2차 전지도 관심권에 있는 섹터죠. ESS하고요. 또 회로박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AI의 수혜주로서 부각되고 있잖아요. 유한타증권 이한나 연구위원과 함께 내일은 2차 전지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